평생을 살아오며 쌓인 마음에 무게가 있습니다. 그 무게를 오늘 다시 바라보려 합니다. 슈조펜하우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200년 전 독일 철학자입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젊을 때보다 인생을 오래 살아본 지금 더 깊게 들어옵니다. 그는 평생 혼자 살았습니다. 친구도 거의 없었습니다. 가족과도 멀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외로운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달랐습니다. 그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고독했을 뿐입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괴롭습니다. 고독은 사람이 없어도 평화롭습니다. 외로움은 채워야 할 빈자리입니다. 고독은 지켜야 할 공간입니다. 슈조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자유로울 수 없다. 이 문장을 처음 들으면 냉정하게 들립니다. 사람을 멀리하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세상을 등지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말하려던 것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유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돈이 많으면 자유로울까요? 권력이 있으면 자유로울까요? 명예가 있으면 자유로울까요? 슈조펜하우어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고독 속에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고독할 때만 우리는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기대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판단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요구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는 젊었을 때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어머니 이름은 요안나 쇼펜하우어였습니다. 그녀는 당대 유명한 작가였습니다. 베스트셀러를 여러 권 낸 사람이었습니다. 요안나는 사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좋아했습니다. 파티를 좋아했습니다. 대화를 좋아했습니다. 집에서 살롱을 열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문인들이 모였습니다. 예술가들이 왔습니다. 음악가들도 왔습니다. 철학자들도 왔습니다. 괴테도 그녀의 살롱에 자주 왔습니다. 당대 최고의 문인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지성이었습니다. 요안나의 살롱은 바이마르에서 가장 유명했습니다. 모든 지식인이 가고 싶어 하는 곳이었습니다. 시끄러웠습니다. 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대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피아노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슈조펜하우어는 그 모든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책을 읽고 싶었습니다.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왜 나가서 놀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왜 친구를 사귀지 않느냐고 다그쳤습니다. 왜 괴테 선생님과 이야기하지 않느냐고 화를 냈습니다. 슈조펜하우어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런 것이 필요 없다고. 나는 혼자 있을 때 더 자유롭다고. 나는 침묵 속에서 더 많은 것을 듣는다고. 어머니는 화를 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평생 외롭게 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너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친구도 없이 늙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슈조펜하우어는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르다고. 나는 외롭지 않다고. 나는 고독할 뿐이라고. 어머니와 아들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말다툼이 잦아졌습니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서로를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사교적인 삶이 행복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들은 고독한 삶이 자유라고 믿었습니다. 결국 어느 날 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말들이 오갔습니다. 슈조펜하우어는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어머니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편지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20년 후 어머니가 죽었을 때도 장례식에 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불효자라고, 냉정하다고, 인정머리 없다고, 이상하다고, 괴물이라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고독을 선택했습니다.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독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찾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줄 아는 능력은 정신의 높이를 말해준다. 이 말은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을 말해줍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혼자 있으면 불안합니다.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만나야 합니다. TV를 켜야 합니다. 전화를 해야 합니다. 음악을 들어야 합니다. 라디오를 틀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으면 두렵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마주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마주하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 내가 진짜 두려워하는 것, 내가 평생 피해온 것, 내가 외면해온 것, 내가 숨겨온 것, 이런 것들과 마주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바쁘게 삽니다. 계속 누군가를 만납니다. 계속 무언가를 합니다. 계속 움직입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멈추면 자신과 마주하게 되니까.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 자신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편안했습니다. 자신과 함께 있을 때 가장 자유로웠습니다. 그는 매일 혼자 산책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거리를 걸었습니다. 정확히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오후 1시 정각이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걸었습니다. 아프지 않는 한 빠짐없이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시계를 보고 시간을 맞췄다고 합니다. 그만큼 정확했습니다. 산책할 때 아무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인사해도 짧게 답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삶에 대해, 인간에 대해, 세상에 대해, 고통에 대해, 의지에 대해, 욕망에 대해. 사람들은 그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저 사람은 왜 늘 혼자 다니는가? 친구도 없는가? 외롭지 않은가? 미쳤나?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귀한지. 혼자 있을 수 있다는 것은 강함입니다. 자신과 함께 있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자신에게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자신을 지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의 문장은 쇼펜하우어가 평생 붙들고 살았던 구절입니다. 생각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외롭다. 이 문장을 들으면 쇼펜하우어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1820년 베를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32세였습니다. 베를린 대학에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야심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철학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에 헤겔이 강의를 했습니다. 헤겔은 당시 독일 최고의 철학자였습니다. 아니, 유럽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철학자였습니다. 모든 학생이 헤겔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모든 지식인이 헤겔을 인용했습니다. 모든 대학이 헤겔을 가르쳤습니다. 쇼펜하우어도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부러 헤겔과 같은 시간에 강의를 잡았습니다. 도전이었습니다. 자신감이었습니다. 아니, 오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쇼펜하우어는 생각했습니다. 내 철학이 더 진실하다. 내 생각이 더 깊다. 학생들이 알아볼 것이다. 저 강의 날이 왔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강의실에 들어갔습니다. 학생이 몇 명 있었습니다. 5명이었습니다. 뒤쪽에 띄엄띄엄 앉아 있었습니다. 복도 건너편 헤겔의 강의실은 넘쳐났습니다. 복도까지 학생들이 서 있었습니다. 창문 밖에서 듣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의지에 대해 말했습니다. 고통에 대해 말했습니다.
인생에 대해 말했습니다. 학생들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습니다.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학생이 3명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2명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1명이었습니다. 결국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빈 강의실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복도 건너편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환호 소리가 들렸습니다. 학생들이 헤겔의 말에 환호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빈 강의실을 바라봤습니다. 의자들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칠판만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먼지만 공기 중에 떠 있었습니다. 굴욕적이었을 겁니다. 자존심이 무너졌을 겁니다. 세상이 자신을 부정하는 것 같았을 겁니다. 존재가 부정당하는 것 같았을 겁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담담했습니다. 아니, 담담한 척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진리는 다수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생각하는 사람은 언제나 소수다. 그리고 소수는 필연적으로 외롭다. 쇼펜하우어는 강의를 그만뒀습니다. 대학을 떠났습니다. 다시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평생 대학에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실패했다고, 포기했다고, 도망쳤다고, 겁쟁이라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달랐습니다. 그는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대중이 아닌 진리를, 인기가 아닌 고독을. 그는 프랑크푸르트로 갔습니다. 작은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마인 강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읽지 않았습니다. 출판사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서점에서도 그의 책을 팔지 않았습니다. 신문도 리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책상에 앉았습니다. 점심까지 썼습니다. 그리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같은 길을 같은 시간에 걸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일찍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또 똑같이 했습니다. 1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2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3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외롭지 않았을까요? 물론 외로웠을 겁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견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외롭다는 것을. 그리고 70세가 되었을 때 마침내 세상이 그를 알아봤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철학자들이 그를 인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편지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혼자 살았습니다. 여전히 같은 시간에 산책했습니다. 여전히 매일 글을 썼습니다. 여전히 아무도 집에 들이지 않았습니다. 명예가 왔지만 그의 삶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미 자신의 중심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은 천재의 운명이며 평범함의 도피처다. 이 말은 우리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고독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고독은 천재의 고독입니다. 어쩔 수 없는 고독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것을 보지 않습니다. 같은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같은 것에 흥미를 느끼지 않습니다. 같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롭습니다. 필연적으로 외롭습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운명입니다. 하지만 이 고독은 빛납니다. 창조적입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고독은 평범함의 고독입니다. 도피의 고독입니다. 자신과 마주하기 싫어서 숨습니다. 생각하기 싫어서 피합니다. 책임지기 싫어서 도망칩니다. 세상이 두려워서 숨습니다. 같은 고독이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천재의 고독은 능동적입니다.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자유를 위한 것입니다. 평범함의 고독은 수동적입니다. 어쩔 수 없이 빠진 것입니다. 두려움에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독을 살고 계십니까? 자신과 마주하는 고독입니까? 자신을 피하는 고독입니까? 능동적으로 선택한 고독입니까? 어쩔 수 없이 빠진 고독입니까? 창조적인 고독입니까? 도피적인 고독입니까? 이 다음 이야기는 그의 삶 전체를 다시 보게 만드는 실제 사건입니다. 1821년 베를린입니다. 슈조펜하우어는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2층이었습니다. 어느 날 위층이 시끄러웠습니다. 여자가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를 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슈조펜하우어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생각을 할 수 없었습니다. 글을 쓸 수 없었습니다.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여자, 이름은 카롤린의 마르케였습니다. 중년 여자였습니다. 재봉사였습니다. 그녀는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시끄럽게 굴었습니다. 다음 날도 시끄러웠습니다. 그 다음 날도 시끄러웠습니다. 매일 시끄러웠습니다. 슈조펜하우어는 다시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조용히 하지 않으면 집주인에게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화를 냈습니다. 당신이 누군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고 소리쳤습니다. 나도 돈 내고 사는 집이라고 외쳤습니다. 슈조펜하우어와 카롤린의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결국 슈조펜하우어는 그 여자를 밀쳤습니다. 계단 쪽으로 밀쳤습니다. 그 여자는 계단에서 넘어졌습니다. 굴러 떨어졌습니다. 팔을 다쳤습니다. 카롤린에는 슈조펜하우어를 고소했습니다. 폭행죄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슈조펜하우어는 져야 했습니다. 법원은 슈조펜하우어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는 평생 카롤린에게 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슈조펜하우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항소했습니다. 다시 졌습니다. 또 항소했습니다. 10년이 넘게 싸웠습니다. 변호사 비용도 엄청났습니다. 시간도 많이 들었습니다. 에너지도 소진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고작 소음 때문에 왜 그렇게까지 하는가? 그냥 참으면 되지 않는가? 이사를 가면 되지 않는가? 돈이 아깝지 않은가? 하지만 슈조펜하우어에게 그것은 고작 소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평온이었습니다.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의 중심이었습니다. 그의 존재였습니다. 소음은 그의 생각을 방해했습니다. 글 쓰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존재 자체를 방해했습니다. 슈조펜하우어는 이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평온을 지켜야 했습니다. 자신의 중심을 지켜야 했습니다. 마침내 1840년 카롤리네가 죽었습니다. 슈조펜하우어는 자유로워졌습니다. 더 이상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는 장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늙은 여자 죽다 짐 사라지다. 냉정해 보입니다. 인정 없어 보입니다. 잔인해 보입니다. 하지만 슈조펜하우어에게는 그것이 진실이었습니다. 그는 위선을 떨지 않았습니다. 슬픈 척하지 않았습니다. 애도하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슈조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흔들리지 않을 수 없다. 중요한 건 흔들림 속에서 중심을 찾는 것이다. 소음은 흔들림이었습니다. 바깥의 혼란이었습니다. 세상의 소란이었습니다. 타인의 침범이었습니다. 하지만 슈조펜하우어는 중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평온을 지켰습니다. 자신의 공간을 지켰습니다. 쉽지 않았을 겁니다. 10년은 긴 시간입니다. 돈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에너지도 소진되었을 겁니다.
포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의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평생 흔들림은 많았습니다. 바깥에 소음이 많았습니다. 세상이 시끄러웠습니다. 사람들이 시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중심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중심이 흔들리면 삶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중심이 무너지면 존재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중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평온이었습니다. 고독이었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침묵이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지켰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얻는 대부분의 고통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허상에서 온다. 이 말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통은 실제하지 않습니다. 우리 머릿속에만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한 것입니다. 걱정의 90%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려움의 대부분은 허상입니다. 불안의 많은 부분은 상상입니다. 고통의 상당 부분은 환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밤에 잠을 못 잡니다. 하루 종일 불안합니다.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대부분의 고통은 실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생각을 멈추려 했습니다. 쓸데없는 생각, 쓸데없는 걱정, 쓸데없는 두려움, 쓸데없는 상상. 이것들을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생각은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돌아갑니다. 밤낮 없이 돌아갑니다. 하지만 조금씩 줄일 수 있었습니다. 쓸데없는 생각이 줄었습니다. 쓸데없는 고통도 줄었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인생의 고통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고통을 대하는 태도는 선택할 수 있다. 고통은 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옵니다. 언젠가는 옵니다. 아픕니다. 외롭습니다. 슬픕니다. 절망스럽니다. 무너집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망할 수 있습니다. 분노할 수 있습니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세상을 탓할 수 있습니다. 운명을 탓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배울 수 있습니다. 성장할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부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평생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무시당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가난했습니다. 병들었습니다. 하지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운명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왜 고통이 오는가? 고통은 무엇인가? 고통의 본질은 무엇인가? 고통 속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고통을 어떻게 견딜 수 있는가? 그렇게 평생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책을 썼습니다. 그의 책은 고통에 대한 책입니다. 인생에 대한 책입니다. 인간에 대한 책입니다. 욕망에 대한 책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인생을 똑바로 바라보고 어리석은 사람은 인생을 바라고만 있다. 현명한 사람은 인생을 있는 그대로 봅니다. 아름답게 포장하지 않습니다. 희망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왜곡하지 않습니다. 낙관적으로 속이지 않습니다. 그냥 봅니다. 있는 그대로, 날 것 그대로, 진실 그대로. 인생은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불완전합니다. 불공평합니다. 잔인합니다. 이것을 인정합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회피하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다릅니다. 인생이 아름다워지기를 바랍니다. 고통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완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공평해지기를 바랍니다.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지.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언젠가는 행복해지겠지. 언젠가는 평화로워지겠지. 하지만 그날은 오지 않습니다. 인생은 바뀌지 않습니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있는 그대로 봤습니다. 그래서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습니다. 환상이 없으면 좌절도 없습니다. 희망이 없으면 절망도 없습니다. 욕망이 없으면 고통도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이렇게 살았습니다. 인생을 똑바로 보면서 환상 없이 기대 없이 욕망 없이. 그래서 평온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삶과 생각을 함께 걸었습니다. 그는 고독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인정받지 못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중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독 그 자체가 중심이었습니다. 평온 그 자체가 중심이었습니다. 생각 그 자체가 중심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혼자였지만 자유로웠습니다. 외로웠지만 평화로웠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담담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고독 속에 있다는 것을. 이제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조용히 앉으십시오. 생각하십시오. 자신과 마주하십시오. 자신의 중심을 찾으십시오. 쇼펜하우어처럼 고독 속에서 자유를 찾으십시오.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평생을 살며 우리에게 남긴 가르침입니다. 고독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